이번엔 세 번째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확인하시죠. 이겁니다. 100억 유산의 저주. 이게 지금 세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인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90대 노모의 죽음, 폐륜 형제 짓이었다. 자, 90대 여성 지난 4월 7일 서울 서초구에서 자택에서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님이 쓰러졌어요. 아주버님들이 같이 있어요 라고 112에 신고했어요. 며느리보다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님이 자해해서 벌어진 일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저 형제의 짓이었어요. 경찰은 숨진 모친의 휴대전화 속에서 갈등의 흔적을 봤고요. 사건 당일 다툼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을 확보했고요. 국가수 부검 결과 자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 아니 이게 뭐 놀라운 사건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이런 가족 살인,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부검이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근데 저 상황은 좀 묘한 부분은 분명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와 있는데 몸에 멍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갈비뼈도 여러 대 부러진 거죠. 근데 어떻게 자해를 합니까?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뇌출혈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아들 말들을 들었지만은 부검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자해가 될 수 없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증거를 은폐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상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저 돌아가신 분이 막내한테 재산을 많이 더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이 거기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폐륜 자식들이네요. 나쁜 인간들이죠. 예. 본인들이 한 푼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100억씩 받은 것 받았습니다. 근데 막내한테 조금 더 줬다고 어머니를 소위 말하는 때려서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아이고야.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저건 근데 참 좀 비통합니다, 사실은. 자, 사건 개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몇 번째 며느리가 지금 발견한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며느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버님들도 같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셋째 며느리는 뭔가 이상함을 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요. 예, 눈치챘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가 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겠죠. 범행을 거기서 했겠죠. 그리고 신고를 했고 재수 씨를 거기다 부른 거겠죠.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아들이 더 노모를 잘 돌봤다. 평소에 라고 합니다. 삼형제에게 어머니가 재산 가셨네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십니다. 예. 삼형제에게 각각 100억 상당의 건물 등을 사전에 증여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극진히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하니까 조금 더 준 거예요. 그러자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갖고 노모를 폭행하고 소송도 준비했고 사건 당일도 노모 설득을 실패하자 물리적 압박 과정에 살해한 걸로 지금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상처가 많았던 거 보니까 손목을 잡고 막 흔드는 거 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폐륜 아들이죠. 예. 아니 그럼 본인들이 그럼 어머니를 모시면 되죠. 아니 뭐 더 잘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내가 더 잘해줬다고. 근데 본인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재산 한 푼 안 받은 거 아닙니다. 100억대.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이라는 건 미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견물생심입니다. 아니 반장님, 각각이에요? 100억 건물이? 예, 각각 준 겁니다. 합해서 100억대를 나눠준 게 아니라 각각 100억대? 예, 아닙니다. 이런 모친께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주셨는데 사실은 전 그 모친께서 잘못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처음에 주니까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압박을 한 거죠. 폐륜 자식들 아닙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전에도 계속 소란이 있었다고 하고 당일날은 더 큰 소란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아마 정황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이 극진히 봉양을 했고 조금 더 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이 셋째 예.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향한 추가 범죄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돼요.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죠. 만약에 저게 이제 그냥 자연사로 밝혀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리가 됐다고 네네. 하면은 그 재산, 셋째한테 준 재산을 가지고 소송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또 다른 어떤 똑같은 짓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도 죽이는 인간들이 동생이라고 못 하겠습니까? 그건 뭐 상당히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첫째 형과 둘째 형이 공모를 한 겁니까, 범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왜냐면 둘이 같이 예. 있었기 때문에. 아하, 존속 범죄잖아요. 존속 상해 치사로 지금 보는데 네. 저는 사실 존속 살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러니까요.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는데 근데 증거가 일단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존속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예. 계획적인 건지 우발적인 건지는 아직은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팩트는 그로 인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존속 상해 치사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런 이 폐륜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합니까? 더 다른 강합니다. 일반적인 상해치사보다? 앞에 존속이 붙었기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저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죠. 그럼요. 어떻게 저런 범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또 솜방망이로 양형해 주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자, 끝까지 경찰 수사와 재판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돌직구 강력반장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